안녕하십니까? IP 슈가 주식회사 대표 슈가짱입니다. 슈가짱, 제 본명은 아니고요. 닉네임입니다. 슈가짱. IP 슈가 주식회사 대표라는 뜻이죠. 슈가짱. 이 동영상 이렇게 보면 딱딱한 이름보다는 닉네임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애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동영상을 다 보시고 난 후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실 때 슈가짱이라고 불러주시면 아주 귀여운 그런 이름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한 목적은 유리블럭 아시죠? 유리블럭이라는 건축자재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사실 유리블럭을 다 보셨어요. 은행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건물의 계단부이라든지 이런 곳에 채광을 목적으로 하는 벽체의 벽돌 대신 유리 대신 사용하는 것이 유리블럭인데 최근에는 그 아파트 안에 욕실에도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유리블럭,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스쳐봤던 그 유리블럭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혹은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손재주가 좀 좋은 그 개인들도 집에서 간단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유리블럭을 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제작을 되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동안은 이제 벽체에만 적용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 유리블럭은 다양한 유리블럭이 있습니다. 그 유리블럭을 잘 조합을 하면 아주 훌륭하게 조명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샤워부스라든지 아니면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디자이너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좀 아셔야 이것을 응용을 하실 텐데 연구를 안 하시거나 관심이 없으시면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제가 쫓아다니면서 알려드릴 수도 없고 다양한 유리블럭의 형태를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또 그것도 또 시공을 작은 면적을 전문가에게 맡기려니 여러 가지 부담도 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는 그 팁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리블럭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고요. 그리고 아주 시공과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기술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벽이라든지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면적이 넓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돼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에 상대적으로 조금 면적이 작다거나 사용량이 많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현장들, 이를테면 욕실 안에 있는 샤워부스 그리고 바의 어떤 스탠드, 테이블 그리고 조명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후에 드리는 시공 방법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드리는 정보는 유리블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 생긴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유리블럭을 어떻게 결합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현장에 적용을 좀 하시면 분명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 모든 정보 다 들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직접 메일을 보내신다든지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현장에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을 하시면 그것으로 굉장히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블럭에 대한 어떤 유리블럭이 있는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다양한 형태 유리블럭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극히 유리블럭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의 유리블럭을 모든 걸 다 여기다가 진열을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이제 추려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진열을 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요쪽에 자, 좀 보세요. 이 유리블럭이 좀 뭔가 좀 울렁울렁하죠. 이것이 이 유리블럭 안쪽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거를 구름무늬라고 그럽니다. 구름무늬. 영어로 클라우드 패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구름무늬가 작은 거, 조금 더 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큰 것까지 사이즈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반쪽짜리가 되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벽돌을 쌓다 보면은 벽돌을 이렇게 이제 어떤 쭉 쌓다 보면 위에 조금 낮게 이렇게 깨서 거기다 이렇게 붙이면 되지만 유리블럭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공간에 유리블럭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 공간에 내가 이 형태면 과연 몇 장이 몇 장이 필요한지 또 이거 가지고 하게 되면 또 규격이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 5가지 조합 가지고 적당한 것을 찾아서 시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면적이 크면 사이즈가 유리블럭도 좀 사이즈가 커야 이쁘고요. 면적이 작으면 너무 큰 걸로 시공을 하면 이쁘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로 선택을 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리블럭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측면이 하얘요. 측면이 하얀데 간단하게 유리블럭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중간에 이렇게 라인이 있습니다. 요게 2가지 재떨이 형태의 유리블럭을 고온으로 이렇게 붙일 때 생기는 그런 자국입니다. 그래서 반쪽을 하면 한쪽은 각각 쪽은 재떨이 형태예요. 그래서 속은 벼 있습니다. 속은 벼 있어요. 그 벼 있는 거를 2개를 고온으로 이렇게 눌러 붙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속이 벼 있다 해가지고 속빈 유리블럭. 한국말로 그렇고요. 영어로 할로우 글라스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럼 애초에 유리를 2개를 이어 붙였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유리막이 있지, 하얀 그 페인트는 없죠, 당연히. 그런데 왜 이렇게 페인팅을 하느냐?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페인팅이 안 돼 있을 때 원래 유리블럭과 유리블럭은 모르타르를 이용해서 붙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모르타르가 밑으로에서 보이겠죠, 흉하겠죠. 그래서 하얀 페인팅으로 은폐를 시키는 거죠.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하얀 페인팅으로 은폐를 시키고 은폐의 목적, 모르타르를 은폐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이 페인트의 기능은. 2번째 목적은 모르타르가 유리에 잘 붙지가 않습니다. 유리는 부착이 굉장히 나오기 어려운 재료예요.
그래서 먼저 유리와 부착이 좋은 페인팅을 먼저 하고, 모르타르는 이 페인트에 붙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 하나는 은폐, 하나는 부착, 모르타르의 부착.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하얗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뭐 응용하는 곳에 따라서 이 하얀 게 필요 없는 곳도 있죠. 그런 유리블럭, 그러니까 유리로만 돼 있는 그런 블럭, 그것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건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페인트가 없이도 공급된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사이즈에 의해서 일단 유리블럭 구분이 되고, 둘째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컬러가 있습니다. 컬러가 있어요. 컬러는 이제 우리가 일반 페인트를 여기다 칠하게 되면은 은폐가 돼서 보이지가 않고, 채광의 유리블럭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채광 안 되죠. 이 컬러는 빛이 투과되는 그런 특수한 컬러입니다. 우리가 이걸 캔디 코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14가지 색을 잘 조화를 하면 원하는 모든 컬러, 거의 모든 컬러를 다 주문 제작으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크 블루 형태의 컬러죠. 핑크도 있고, 오렌지 컬러도 검은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에 의한 구분, 디자인에 의한 구분, 컬러에 의한 그런 구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을 하실 때 그 컬러를 적용해서 하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어떤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서 하실 수도 있겠고, 응용을 하실 때 이제 그런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죠.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유리블럭을 진열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이즈 중에 유리블럭의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는 190이에요. 190. 왜 190, 190이냐? 유리블럭과 유리블럭 사이에 원래 모르타르를 이용해서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모르타르의 간격이 10mm입니다. 그러면 190 플러스 10 하면은 200이 되죠. 200mm. 그럼 1m에 5장이 들어가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이즈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블럭은 얘와 똑같은 구름무늬에 이 사이즈에 근거해서 기능적으로 얘와 같이 사용되는 그런 기능적인 어떤 유리블럭들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데, 여기 이제 요 유리블럭을 우리는 엔드블럭이라고 하고요. 그건 더블 엔드블럭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코너블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너블럭은 코너 이렇게 돌아갈 때 커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쪽과 이쪽으로 붙게 되죠. 그래서 형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마찬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그 역할을 하는 블럭이 이제 코너 블럭이라고 합니다. 자, 목욕탕 안에 이제 샤워 부스를 만든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샤워 부스는 이제 대충 보통 유리로 돼 있죠. 유리로 돼 있는데 물이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샤워 부스, 샤워하는 그 공간을 격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제 그 천정이 뚫려 있죠. 천정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키 높이보다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해서 머리를 깎는다거나 할 때 그 정도 되면 튀지 않기 때문에 샤워부스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그런 공간에 이렇게 쌓게 되면은 위에 뚫려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감이 돼 있으면은
흉하겠죠. 이렇게 흉하겠죠. 그죠? 위쪽으로. 마찬가지로 가장자리도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으면 흉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이 유리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엔드 블럭이라고 해요. 가장자리 가장 끝 부분에 이런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윗부분에도 이렇게 처리하고 측면도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그럼 이 코너는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흉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엔드 블럭인데 양쪽으로 다 엔드다. 이쪽도 엔드, 이쪽도 엔드. 그래서 더블 엔드 블럭이라고 해요. 더블 엔드 블럭. 그래서 더블 엔드 블럭도 있고 엔드 블럭도 있고 이런 코너 블럭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코너 블럭을 이렇게 엮었다 치자. 여기도 코너를 두고 이렇게 내장을 사이사이에 껴놓는다고 보면 하나의 기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조명을 넣게 되는 게 이 자체가 조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이용 가능하고 샤워부스로도 이용 가능하고 또 여러분들 인테리어 바나 화장품 혹은 이런 보석 이런 쪽과 관련된 테이블을 이렇게 인테리어 만들어야 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테이블 같은 경우에 지금은 거의 판넬을 대고 그 위에 타일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대리석을 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리블록을 쌓는 겁니다. 유리블록을 쭉 싸가지고 그 뒤편에 칼라도 같이 조합을 해서 더 좋고요. 뒤편에 조명을 넣으면 아주 환상적이죠. 그런 거는 고작해야 높이가 한 이 정도? 1m? 4장, 5장 정도면은 그 높이가 되죠. 할 수가 있겠죠. 조금 이따 제가 소개시켜드린 결속 방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시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가치는 상상 이상인 것이죠. 고객은 아주 대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적인 형태 그리고 컬러, 사이즈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조합을 해서 응용을 하시면 다양한 그런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잠시 후에 또 이걸 어떻게 그러면 결합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결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